안녕하세요. 드래곤 토질기술사입니다. 오늘은 건설안전기술사 122회 4교시 1번부터 6번입니다. 오늘 요즘 휴가철이다 해서 비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몸 건강히 잘 지내시죠? 오늘 1번부터 한번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약간 부족한 점이 있거나 좀 답안이 본인이 생각하시는 거와 좀 달라도 이해해 주시고 그냥 이렇게 참고용으로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1번입니다.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필요성 및 작성 시 유의사항입니다. 1번. 자, 문제 1번입니다. 자, 서술형을 항상 그 답을 쓰시고 개요를 쓰시잖아요. 개요. 개요를 쓰실 때 어떤 이제 1번에서 이제 쭉 어떤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대한 어떤 정의도 적어 주실 거예요. 적어 주시고 이제 어떤 것이다라는 거하고 이제 필요성은 뭐뭐가 있고 어떤 작성 시의 유의사항은 뭐 모든 직원들이 다 참여하는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적어주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개념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안전보건관리 규정이라는 것은 이제 산업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법이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어떤 목적, 목적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뭐 여기에 이제 근로자 안전 보건 유지 뭐 이런 것들 적어주시고 이 가운데는 인간 존중 있지 않습니까? 인간 존중 이런 것도 있고 산안캐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유지 유지 증진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산안캐 쾌적한 작업환경 안전보건 유지관리 근로자 안전보건 그 다음에 작업환경 조성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목적을 이렇게 좀 그림을 개념도를 약간 적어주시면서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가서 바로 이제 안전보건관리 규정 있잖아요. 보건관리 규정의 필요성은 뭐냐 이렇게 이제 3번으로 이제 가시는 거죠. 요게 이제 아마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장, 첫 페이지에 만약에 20줄 정도 되든지 아니면 뭐 그 다음 장을 넘어가셔도 되는데 대부분은 문제 답을 적으시고 요거는 이제 777이라고 했잖아요. 7. 요게 7칸이면 여기까지는 14칸. 여기까지는 나머지 칸으로 잡으시고 이제 3번을 이 정도 잡으시는 거예요. 3번을. 그래서 이제 이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필요성을 이제 적어주시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4번에 대해서는 이제 필요성을 적었으니까 작성시 유의사항 이렇게 적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막 그 어떤 그림 같은 걸 막 그려주시는 거죠. 뭐 안전보건 재발생 메커니즘을 그려도 상관없어요. 재발생 메커니즘이나 아니면 RMR 시간관계 그래프나 아니면 재빈도율이나 어떤 뭐 그 시간관계 그래프나 이런 것들도 같이 막 적어주시면서 사고가 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아니면 감성 안전을 터치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막 계속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 그러다가 이제 5번은 이제 결론이 되는 거죠. 대부분은 5번은 결론입니다. 결론. 그래서 이제 결론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려주실 때 어떤 도형자 있잖아요. DIY 도형자 이런 것들을 활용해 주시는 게 또 좋아요. 5번 이제 딱 뜨면 이제 결론 쓰시잖아요. 결론 하면 이제 뭐 이렇게 그 어떤 그 PC본 같은 것도 굉장히 괜찮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PC본 이렇게 해서 뭐 여기다 뭘 적어주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뭘 적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PC본.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뭐 안전보건 관리 규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해당되는 것들을 막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성시 유의사항도 적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방호시설 설치해야 된다 포엠 대책이나 뭐 3위 대책에 대한 것들도 막 적어주시는 거죠. 딱 그 쓰시면 이거 뭐 18점에서 20점 나오시는 거죠 뭐. 그쵸? 자 근데 이제 제가 초반에 좀 이런 이제 정답을 쓰는 요령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뭐 지식이 많다고 해서 합격하고 이러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스킬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스킬에 대한 부분을 익혀주시면 무조건 이제 50점 이상을 맞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스킬이에요. 스킬이 안 돼 있으면 요게 이제 60점 넘기가 좀 힘듭니다. 막 빡빡하게 글씨를 썼다고 해서 이게 다 좋아요. 그 내용을 다 썼다고 해서 이게 답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채점자는 이거를 좋아하지 않고 어떤 구도 배치 여기에 그림을 쓰고 여기 글씨를 썼고 여기는 글씨를 썼고 그림을 그리고 여기 다시 그림을 그리고 여기 글씨 이런 구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한 페이지에 그림 3개나 그림이나 표가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요런 걸 꼭 명심하시고 답안 작성을 해주셔야지 아무리 많은 글을 쓰고 했더라도 채점자는 좋아하지 않아요. 저가 채점자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이제 그 앞에 답안 쓰는 요령 잠깐 말씀드렸고요. 이제 그 262번 200문제 중에는 이제 72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로 이제 가볼게요. 262번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유튜브로 가시는 거죠. 262번 나오죠. 그러면 이제 262번을 제가 클릭을 할 겁니다. 이제 클릭을 하는데 지금 잘 나오시죠? 이제 이 부분을 클릭해서 어떤 내용인가를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이제 소리는 완전히 줄여야 되겠더라고요. 너무 크게 나와가지고 아주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지금 정지를 해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그 어디 이제 그 좋은 광경이 있는 부분을 좀 캐치를 한 건데 이제 뭐 머리 좀 식히시라고 이런 거 이제 그 마시안 해변이에요. 이제 영종도에 있는 곳인데 뭐 광고를 하자는 건 안녕하세요. 아닌데 드래곤토 자 여기 기술사입니다. 이제 오늘은 안전관리 건설안전기술사 안전보건관리 200문제 규정에 대해서 이제 안전관리 용어 정의 규정인데요. 안전관리 자, 요거 규정 이제 크게 문제 해볼게요. 자, 크게 72번입니다. 하고 멈춰 놓고 다시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이냐 이제 안전관리 보건 규정이란 뭐냐 사업장의 이제 안전관리 보건관리에 대한 그런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과 직무 안전교육이나 안전보건관리 교육 그런 것들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제 안전관리 규정에 대한 필요성 요거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으로 하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인간 조직이 가장 그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의 안전보건 유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야 되겠죠. 그리고 안전보건 기준을 확립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전관리 보건관리 규정의 어떤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포함할 내용은 뭐냐 그러면 이제 안전보건관리 조직 및 직무 안전보건 교육이 꼭 들어가야 되고 사업장 안전관리 보건관리 그리고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 기타 안전보건 관련 사항 등이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필요성까지는 설명을 했잖아요. 필요성까지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 작성 대상이나 시기는 이제 뭐 덤으로 쓰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바로 이제 안전관리 규정 작성 및 유의사항을 4번에 쓰시게 되는데 이제 어떤 작성 대상은 이렇습니다.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그리고 시기는 사업장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인 거죠. 그리고 이제 작성 시 유의사항은 이렇습니다. 현장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 실제 기업의 재해 예방 입장에서 작성을 해야 된다. 책임자의 작업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 법의 기준을 또 상의하여서 작성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1번은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요. 2번으로 가볼게요. 2번. 자, 본방으로 가서 자, 재해 손실비 산정 시 고려사항과 평가 방식의 종류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하는 이제 22페이지에 있는 그 문헌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보면서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저도 많이 까먹고 또 이렇게 하면서 또 저도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재 손실비라는 건 뭡니까? 이제 재 손실비의 어떤 그 정의를 먼저 써주겠죠. 개요 부분에 이제 그 정의를 먼저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업무상 재해다.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 재해로서 인적 물적 손실을 인적 물적 손실, 일적 물적 손실을 또는 이제 직간접, 직접 간접 손실 비용 이런 비용으로서 쉽게 써야 되고 또 규모나 이런 관계없이 쉽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손실비용은 이렇게 쉽게 어떻게 용이성 쉽고 또 규모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비용이 이제 쉽고 이런 비용이 어떤 규모에 관계없이 집계하고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먼저 딱 적어주는 거죠. 이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재해손실 비용에 대한 어떤 그 개념도는 뭐가 있을까요? 재해손실 비용, 그러니까 뭐 여기는 1번이라고 치면요, 이제 제 어떤 개요를 썼다, 정의 및 개요를 썼다 그러면 이제 재해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적어주셔도 돼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이거를 쓴다는데요. 재해 발생 메커니즘. 그러면 이제 버즈에 이제 그 신도미로 인한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을 쓰는데 저는 많이 쓰는 게 하나 써놓은 게 있어요. 안전관리 활동 결함. 안전관리 활동 결함. 그냥 이것만 밀어붙여요. 결함. 저는 헷갈리니까 뭐 합의의 그 대책으로 저기 막 발생 메커니즘을 쓰셔도 상관없고 이제 포엠 부족. 이게 이제 근본 원인, 이제 얘가 기본 원인, 이제 직접 원인이 있겠죠. 직접 원인이 있을 건데, 이거는 이제 그 불완전한 행동, 불완전한 불완전한 행동, 불완전한 그 상태. 이것도 생각 안 나려고 합니다. 또 안 하니까. 이렇게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고, 재해로 이루어지겠죠. 참, 이런 거 뭐, 금방 생각날 것 같은데요. 뭐, 말로 물어봐도요. 어쨌든 생각 하나도 안 나요. 긴장하고 이제 자꾸 반복하지 않으면 반복이 제일 그리고 메모가 제일 중요한 그 망각에 있어서는 해결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메모 항상 메모해 놓으세요. 핸드폰 좋잖아요. 핸드폰에다가 메모해 놓고 그냥 아니면 저는 이제 카카오톡 거기다 많이 써 놓거든요. 이거 뭐 광고하는 게 아니니까요. 카카오톡에 써 놓고 이제 제가 자주 보니까 저한테 보냅니다. 저한테 저 자신한테 투미. 그래서 뭐 이런 거 많이 활용해요. 이런 거 뭐 좋은 것들은 활용하는 게 좋잖아요. 뭐 재해 발생 메커니즘에 2번 개념도 쓰는데 뭐 문제 있습니까? 재해가 왜 발생했느냐 손실비 애용에 대해서 꼭 쓴다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물어보는 거 쓰면 되니까요. 자, 세 번째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산정시 고려사항이에요. 이제 고려사항. 재해 손실 산정시 고려사항. 산정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것 같죠? 자세가 좀 오늘 좀 안 나오네요. 고려사항. 그러면 네 가지가 있거든요. 네 가지. 그러면 뭐 이게 네 가지를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3번, 4번 이렇게 적어줘도 돼요. 적어줘도 되는데 꼭 표를 그려주는 것도 좋아요. 표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구분, 내용 해가지고 여기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뭐 구분, 그렇죠? 내용. 이제 고려사항, 선정식 고려사항 적어주는 거죠.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이제 편의성, 뭐 이게 편의성 쓰셔도 돼요. 편의성, 편의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좀 일률성도 있어야 된다. 집계가 가능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신뢰성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제 내가 알고 있지만 좀 이렇게 표로 해놓으면 굉장히 시인성이 크거든요. 이 시인성이라는 것이
어떤 명암이나 이런 것들이 확 눈에 띄는 거잖아요. 시인성이 좋다. 어? 뭐 어떤 차를 봤는데 시인성이 너무 좋더라. 뭐 디자인이 좋더라. 뭐 이렇게 눈 탁 띈다는 것이 이제 시인성입니다. 뭐 포이트리 뭐 시를 쓰는 시인성. 아, 농담이고요. 그래서 이제 안전관리자가 이제 쉽고 좀 쉽게 이지라고 표현 좀 죄송합니다만 그냥 쉽고 간편하게 쉽고 심플하게 선정해야 된다. 뭐 편의성 뭐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잖아요. 이거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쉽고 간편하게 괜히 영어 쓰니까 있는 척 하는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이게 이제 이렇게 외우는 것도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요게 더 빠를 수가 있거든요. 뭐 아니에스 이렇게 외워도 탁 편한 ES 이렇게 외워도 시인성이 또 자신한테 구별하고 차별성이 있거든요. 딱 외워지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끔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나의 팁이니까요.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뭐 무관하다고 해도 되고 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일률적 적용. 이런 적용하는 그런 방법을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산업별로 집계가 가능해야 된다. 가능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어야 된다. 그리고 신뢰성은 뭡니까? 이제 사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된다. 말이 조금 꼬이는데요. 제가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된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쓰는 것보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딱 표로 해 놓으면 정말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산정시 고려사항이 여기다가 이제 어떤 재해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아무 상관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것들 재해 빈도율이나 시간 관계 그래프나 아래말 이게 시간이 여기 있죠. 시간이 나고 여기 아래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방비례 관계다 이런 거 그려줘도 뭐 상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채워주는 거죠, 칸을. 이런 그림들을 그래서 그림과 표를 계속 그려다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좋지. 빡빡하게 쓰시는 분들 있어요. 막 이걸 그냥 편의성 이렇게 하고 일률성 이렇게 하고 막 굉장히 빡빡. 그러면 칸만 많이 남고 이거 어떻게 다 채우냐? 막 이런 생각 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큰 칸 그려주고 그림 큼직큼직하게 딱 그려주면 눈에 딱 채점자한테는 좋지. 저도 칸 채우기 좋지. 아니 칸 채우려고 그런다기보다는 이게 정말로 이 어떤 시간을 절약하고 어떤 빨리 전달하는 게 이 그림하고 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가 따로 정리를 해 놓으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 쓰셔도 되고 또 이따가 나오겠지만 버즈에 이제 버드 빙산의 이론 이런 것들도 그 밑에다 적어 주셔도 큰 문제는 없죠. 근데 이제 정말로 이제 물어보는 것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조금 아껴 두셨다가 이런 것들을 써 주시고 평가 방식에 이제 써 주시겠죠. 아까 그게 이제 3번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4번은 이제 평가 방식이요. 그러면 이제 이걸 다 평가 방식의 종류라고 쓰지 마시고 다 써주세요. 다 웬만하면 제 손실비 평가 왜 이렇게 많이 움직이네요. 방식의 종류 이렇게 정확하게 요런 것까지 다 써주세요. 그래야지 이 채점자한테 많이 좋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 200만원 그 수강 받을 때 사교육이라고 하기 뭐하고 사관왕 되신 분한테 받을 때 이렇게 배웠어요. 이걸 꼭 써라. 이게 생략해도 될 것 같잖아요. 평가 방식의 종류, 산정시 고려상, 그다음 평가 방식의 종류, 평가 방식의 종류라고 하면 안 되나? 해도 되죠. 해도 되는데 꼭 이걸 앞에를 넣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꼭 따랐습니다. 이렇게 꼭 써주시고
그리고 이제 뭐가 있습니까? 요것도 이제 그 표로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죠. 사실은 이제 네 가지가 있잖아요. 네 가지. 뭐, 다른 신몽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네 가지가 있으면 네 가지 이름만 적어 주세요. 세 가지 이상만 적어도 되는데 그래서 또 구분 내용 이게 빡빡하게 쓰지 마시고 표를 그리셔라. 표를 이 테이블 요게 참 깔끔하거든요. 항상. 그래서 이거를 적어 주시면 좋아요. 잠시만요. 물 한 잔 먹겠습니다. 날씨가 덥다 보니까 습도도 많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건강 관리 참 잘 하셔야 됩니다. 방이 좀 더워가지고 지금 에어컨 켰습니다. 정말 더운 건 제가 잘 못 찾거든요. 그러면 하이니라고 쓰셔도 되고 하이니 방식 있잖아요. 하이니 방식이 있는데 이제 제일 코스트는 이제 직접비는 이제 1이고 간접비는 4다. 따라서 직접비 곱하기 5다. 이렇게 하고 다른 이제 여타 그 밑에다 쓸 게 있으면 쓰셔도 돼요. 직접비는 보상비 일체다. 치료비, 휴업보상비, 유족보상비, 장례보상비, 장의비가 있고 간접비는 기업손실비인데 인적손실, 물적손실, 생산손실, 특수손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밑에다가 이제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시몬스 방식 있잖아요. 시몬스 방식. S입니다. S 방식. 글씨가 조금 이쁘게 안 나오네요. 오늘 제가 좀 많이 오늘 피곤해서 그런지 좀 글씨가 이쁘게 안 나옵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좀 잘 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제 코스트. 자, 제 코스트는 보험 코스트와 비보험 코스트가 있다. 보험 코스트와 비보험 코스트가 있다. 그쵸? 근데 이제 보험 코스트는 이제 산재보험 비용이고, 요거 이제 산재보험 비용, 요거는 이제 산재보험의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벌지 방식 있죠? 벌지 방식. 여기 하나 적으실까요? 그냥 컴패스 방식이다. 네 가지 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버즈 방식은 직접비 대 간접비가 1대5다. 이렇게 이제 적어주시면 되고요. 직접비는 이제 의료비하고 보상금. 그 다음에 간접비는 이제 건물 손실비, 기구 및 장비 손실, 그 다음에 제품 손실, 조업 중단 손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버즈 방식은 이제 이렇게 표로 했을 때는 이 밑에다가 이제 버즈의 빙산 이론을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죠. 이렇게 그냥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직접비다. 다른 펜으로 그려볼까요? 여기가 이제 직접비인데 이제 보험료가 있고 여기는 이제 간접비인데 비보험 손실 비용이다. 손실 비용. 오늘 아무튼 좀 이상합니다. 아무튼 좀 건강 상태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잘 안 써지고 그러네요. 컴패스 방식은 어떤 게 있냐? 총 재해 비용은 개별 비용비다. 그 다음에 공용 비용비가 있다. 공용 비용비. 글씨가 좀 안 좋네요. 개별 비용비는 이제 작업 중단이나 사고 조사가 있고 공용 비용비는 보험료와 유지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두 문제 했는데 이거 시간이 너무 24분이 나가지고 큰일 났네요. 좀
좀 루즈한 느낌이 들으셔도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3교시는 30분밖에 안 걸렸잖아요. 좀 빨리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그 평가 방식 종류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향후에 어떤 손실 비용 이런 재해 손실비 적용의 어떤 방법의 추진 방향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인리 방식을 쓰잖아요. 하인리 방식을 적용하고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추가적으로 결론에 한번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몬스 방식 같은 경우 방식과 이제 조합을 이뤄서 어떤 이런 방식의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뭐 어떤 재 코스트나 보험 코스트나 비보험 코스트를 좀 같이 가미하고 이제 직간접비는 이제 1대4였지 않습니까? 1대4. 그래서 이제 직접비는 이제 곱하기 5였으니까 이제 어떤 비보험이나 보험에 대한 그 코스트를 같이 이제 시스템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도 이제 끝으로 해가지고 끝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2번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26분이에요. 13분이나 걸렸다는 건데. 자, 그러면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거 예상하셨던 내용이시죠? 예상하셨던 내용이신데, 어떻게 쓰든지 이제 뭐, 잘 쓰시면 됩니다. 사실 잘 쓰면 되시는데, 이제 어떤, 재난관리 어떤 시스템적인 게 있잖아요. 이제 요게 이제 몇 번을 보시냐면, 어, 잠시만요. 이 재난관리에 대한 부분은 이제 요쪽으로 가시면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서, 자, 멈춰 놓고,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재난관리 쪽 유튜브를 이렇게 보시면, 이제 재난관리 및 안전대책 있잖아요. 그럼 요거를 제가 이제 키워 놓을게요. 좀 키워 놓으면, 이제 쓸데없는 거는 옆에 안 나오겠잖아요. 그죠? 안 나오실 텐데. 그래서 이제 이런 재난관리, 이런 거 재난이란 뭐냐, 이제 천재지변이나 폭발, 요즘 막 물 폭탄으로 인해서 막 아주 천재지변 뭐 차 잠기고 뭐 난리지 않습니까? 정말 큰일입니다. 이게 아무튼 천재지변, 폭발, 화재 등 인적 물적 손실 등 국가에 피해 줄 수 있는 이런 재해 형태를 말한다. 이렇게 재난에 대해서 코로나도 재난이지 않습니까? 재난 어떻게 보면 이제 전염병도 재난이거든요. 특별재난. 그래서 예방 대응 복구에 대한 긴급 구조의 안전 활동으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 체계 이런 확립이 필요하겠다. 이런 내용을 해주시고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목적 이걸 적어주는 것도 좋죠. 그래서 국토보전 및 국민 생명보호, 재난 예방 및 복구에 대한 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체계의 확립이다. 그래서 재난관리가 뭐냐?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 및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재해 형태가 재난이다. 근데 재난 종류에도 이제 태풍, 홍수, 해일, 천재지변이 있고 화재폭발, 전염병이 들어가잖아요. 이 전염병, 에피데믹, 이 뭐 큰 뭐 데미 큰 팬데믹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팬은 이제 뭐 범 이런 뜻이고 팬데믹 이 전염병이 뭐 세계적으로 이렇게 중국이 좀 싫어하겠지만 중국 우한부터 시작해가지고 했다고 막 하니까 그래서 이제 막 여러 나라로 지금 뭐 갔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퍼져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어떤 배경도 잠깐 적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국민의 피해 이런 재난 관리는 재난 예방 대응 복구에 대한 활동을 해야 되고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할 때 1번을 보시면 이제 건의에 중앙대책본부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면 특별 재난 지역 선포하고 막 대구 같은 경우 그때 재난 지역으로 막 되고 그랬잖아요. 국가, 지자체, 행정, 금융, 의료 지원 뭐 이렇게 우리 뭐 누구죠? 이렇게 개인 사업자들 지금 막 많이 힘들어하고 하시는 분들 뭐 대출을 뭐 금리를 낮게 해주고 막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이게 농담이다, 막 거짓말이다, 막 이런 분도 있고 피부로 느껴지는 게 많이 없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 좀 대책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 더욱더 이렇게 피부에 닿게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의료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돼야 되고 어, 대통령이 선포한 거는 이제 재난 복구 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안전 대책은 재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긴급 구조 및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하고 지원하고 복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전반적인 재해까지도 이제 포함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약간 틀릴 수가 있는데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코로나 19 건설 현장이죠. 건설 현장. 그러면 이제 어 먼저 들어오면 이제 저희가 신규자 교육하기 전에 먼저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RFID 이제 들어올 때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그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데 이 전에 이제 먼저 온도 체크를 먼저 해야 되겠죠. 온도 체크, 체온 온도 체크. 이건 이제 어떤 그 전자식으로 된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뭐 적외선 온도계 있잖아요. 적외선 온도계. 이런 것들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RFID를 통해서 들어오기 전에 이런 것들을 체크해주고 어떤 그 소속이나 이제 어떤 그 연락처, 그 다음에 어떤 건강 상태를 체크해주는 게 좋잖아요. 뭐 발열이 났는지 이런 것들. 아니 건강 상태가 안 좋으면은 이 사람은 이제 보건소를 일단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 이 사람으로 인해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현장문 닫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어떤 조치 현장에서는 이루어져야 되는 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보건 쪽으로 안전보건 쪽으로 해서 이제 마스크 착용을 필히 해야 되고요. 마스크 착용해야 되고 손 씻기 철저 뭐 30초 이상 씻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하고 마스크는 이거 있지 않습니까? KF 94, 99, 80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게 있어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기준도 있지만 미세먼지의 기준 아시죠? 이거 제가 그 면접에 그때 나왔는데 말 잘 못했어요. 미세먼지 2.5 마이크로메타 이게 이제 퍼 밀리언이거든요. 퍼 밀리언. 그러니까 밀리언 이 100만이죠. 100만 분의 마이크로메타라고 보시면 돼요. 마이크로메타. 그래서 2.5 마이크로메타 이하면 이제 그 밑에는 이제 초미세먼지로 보시는 거고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그다음에 이제 PM 10.0까지 10.0 마이크로메타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보통 미세먼지죠. 미세먼지. 그래서 이제 이거에 따라서 50이냐 뭐 100일 넘어가냐 90일 넘어가냐에 따라서 이제 보통이냐 심각수준이냐 막 이렇게 또 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KF94는 뭐냐면 이게 작은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게 0.6 마이크론이에요. 좀 큰 거 0.9 마이크로메타. 얘가 이제 0.4 마이크로메타 통과하고 얘는 이제 0.3 마이크로메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 쪽으로 해야 될 거냐 아니면 어떤 쪽으로 해야 되냐 이 정도 해도 상관은 없죠. PM 2.5나 이런 정도로 왜냐면 그 침방울로 인한 게 이제 0.5 마이크로메타라고 하더라고요. 0.5 마이크로메타.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통과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튀지만 않으면 상관은 없는데 이게 이제 어떤 그 밀폐 공간에 같이 있었을 때는 이제 그것이 이제 침방울이 막 계속 마르다 보면 이게 나올 수도 있고 뭐 밥 먹다가도 또 마스크를 벗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조심해야 되고 손 씻기하고 마스크 착용 철저히 하고 되도록이면 이제 거리두기 있잖아요. 거리두기 그것도 있네요. 그죠? 2m 이상 2m 이상 거리두기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확산 방지를 위해서 철저하게 개인 위생 관리 철저하고 이제 거리두기 개인 간 거리두기 2m 이상 하고요. 이런 것들 하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뭐 근데 이게 참 뭐 잠복기가 이제 일주일이다 보니 저 2주다 보니까 잠복기가 2주잖아요. 이 그래서 이제 이게 참 문제예요.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는 분들 있고 또 어떻게 또 연결이 돼가지고 또 이게 요즘은 캠핑장에서도 그러고 어? 이렇게 그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집에 가면 또 집에 있는 친구들도 문제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 코로나 19가 세계를 이렇게 흔들어 놓고 언택트 문화가 지금 급부상하지 않습니까? 급부상 이게 이제 비대면 접촉이잖아요. 비대면 접촉. 비대면 접촉에 대한 이제 뭐 어떤 그 직무 교육도 이제 가서 안 받잖아요. 직무 교육도 다 이제 영상, 동영상 촬영해 가지고 보고 학원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대학교 뭐 지금 그 어디는 저기 학비 돌려달라고 하고 어디 제2대는 다 돌려줬대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원인데 안 돌려. 아니 말이 좀 쓸데없이 갑니다. 근데 이런 것들 거리두기, 손 씻기, 그 다음에 마스크 착용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떤 미열이 생기거나 또 몸이 안 좋으면 바로 그냥 그 집에 퇴근하게끔 해서 이렇게 그 잠복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대기할 수 있도록 이런 그런 조치들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괜히 이거 뭐 어떤 한 대가리라고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거 안 돼 갖고 다 보내기 좀 아까워서 그러지 마시고 절대로 어, 먼저 이렇게 선제 방어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썰로 막 풀어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보건 쪽으로 관계한 것들 뭐 또 혈압이 있는 분이나 그 어떤 그 당뇨가 있거나 이런 분 폐렴이 좀 있을 수도 있는 분도 있고 그 잠재적인 폐렴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분은 그냥 직방이잖아요. 그 문제가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 어떤 가족력이나 뭐 이런 것도 좀 체크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가족력이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어떤 지병이 있는지 이런 것들. 그다음 혈압, 혈당 이런 것들도 체크를 좀 철저히 해서 그리고 체조할 때 또 이분이 또 뭐가 안 좋으면은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체조할 때 이제 그 상태가 좋은지 이 상태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체조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 퇴출해야 돼요. 사실은 알고 보면. 왜냐면 그 악의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자기가 이제 어디 다쳐갖고 와가지고 체조 안 하고 그냥 어디 다쳤다고 이러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물론 코로나 얘기는 아닙니다. 건설 현장에 있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아시죠? 자, 3번 했는데 지금 몇 분입니까? 지금 38분이네요. 빨리 가야 되는데. 자, 지금 4번입니다. 4번. 4번 하겠습니다. 도심지 이제 아파트 건설 공사 지방 굴착 시 지하 수위 저하에 따른 피해 저감 대책이죠.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무조건 지하 수위가 저하되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싱크홀, 집안 침하, 계측 관리 이런 거잖아요. 차수 그라우팅. 이쪽으로 초점을 맞춰주시고 무조건 이제 개념도에 있어서는 이제 이렇게 가시들벽체 있으면 이제 치마판이 있고 어떤 그, 그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어떤 이게 치마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스트러트 여기는 스트러트 여기는 하중계잖아요. 그죠? 여기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지면이고 여기가 이제 뭐 파이널 레벨이다. 이러면 이게 보일링도 나고 이런 거 있고 토합계, 간극수압계, 지하수위계, 지중경사계, 지중치마계, 그다음 여기는 이제 뭐 소음계, 진동계, 소음 진동계, 균열계, 건물경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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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균열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한 12개가 있어요. 12개. 이거는 그냥 애우듯이 해갖고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2개잖아요. 그죠? 이렇게 딱 해서 개념도에 딱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타운 시그마 S는 C 플러스 시그마 다시 탄젠트 파이다. 여기서 이제 요거는 이제 시그마 마이너스 U인데, 간극수압이 커지면 이제 산사태 많이 나고, 이것이 빠지면 이제 유용력이 작아지잖아요.
지하수위가 저하된다는 건 간극수압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흙만의 어떤 그 부담으로 되기 때문에 그 있던 공극들이 싹 이제 그 조밀화되면서 이제 가라앉게 되는 거죠. 치마가 추직 연직 변이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치마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조인부 그 관의 조인부가 이렇게 용접이 잘못됐다거나 이렇게 뭐가 터져가지고 막 물이 막 나오면 이제 그 옆에 있는 그 모래들은 이제 다 유실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싱크를 엄청나고 이런 이렇게 배면 주동투합이 이렇게 작용하고 해가지고 막 그 붕괴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배면 그라우팅 한다거나 이렇게 이쪽에 어떤 차수공법 CIP나 뭐 SGR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럼 뭐 그런 것들을 적어주시고 배면 그라우팅 해야 된다. 뭐 JSP도 해주셨는데 이게 압이 센 거거든요. 200kg 이상 400까지 이렇게 압이 센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좀 하면 이게 변이가 있는 곳에다 하면 큰일 납니다. 이 JSP는 좀 맞지는 않고 CIP나 SGR이나 SCW나 이런 것들이 처음에 그 요런 그 가시설 할 때 이제 먼저 선행이 돼야 되겠죠. 뭐 그런 것들 차수공법이나 이런 것들도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계측 관리 철저히 하자. 계측 관리. 그리고 만약에 저번에도 하중계나 어? 그 뭡니까 이게 변형률계가 크게 이상은 없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밀렸어요. 수평으로 이렇게 밀렸어. 이게 이제 벽체가 약간 밀려나는 그 한 스트러트를 이렇게 됐는데도 스트러트 두 개 있는데도 그 연약한 그것 때문에 좀 밀렸더라고 했는데 지하 수위가 이제 어느 정도 쭉 빠져요. 이게 빠지면 한 막 2m도 빠지거든요. 근데 큰 문제만 없으면 이제 파이널까지 봤다 그러면 빨리 얼른 이제 공구리를 쳐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거 앞성투 할 겁니까? 아니면 레이커 걸 겁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빨리 공구리를 치는 게 제일 좋고 지하 수위 변동이 없는 때 요즘 같이 막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지하수 변동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른 이제 그 빨리 벽체를 아니 저기 막 기초를 치는 것이 가장 좋다. 이게 pH 파일 이고 그런 현장에 저도 이제 지하수가 많이 떨어질 때 이제 검토 의견을 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다 왔는데 여기서 뭐 그게 크게 문제가 없으면 이제 왜냐면은 이게 이제 안정화 됐더라고. 안정화 됐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안정화. 계측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안정화가 됐느냐. 이게 갑자기 막 변이가 많은데 안정하다 이게 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이제 1주, 2주, 3주, 4주 지났는데도 이게 이제 거의 그 지하 수위가 비슷하다. 이렇게 쭉 유지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변이가 왔기 때문에 빨리 이제 그 시공으로 들어가서 이걸 막아주면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잡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해체하면서 이제 이렇게 해체를 하네 그 벽체 이제 치쳐가면서 이제 어 해체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피해 대책, 피해 저감 대책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지하 수위는 이제 그 집수나 이 웰포인트나 이런 뒷벨 있잖아요. 웰포인트나 뒷벨.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항상 그 상수위를 유지해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웰포인트나 뒷벨. 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집수 처리, 집수정, 배수 처리.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지하 수위가 저감된다는 거는 이제 어떤 상수위가 어떤 유지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부력 발생도 발생. 이게 이제 지하 수위가 저하된 거니까 어떤 이제 어떤 그 공급으로 인해서 이게 지하수가 빠져나가면서 어 지하수가 낮아지면 이제 여기 아까처럼 그 침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들, 계측 관리 대책, 그라우팅 대책 이런 것도 차수 대책 잘 해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5번입니다. 5번. 5번은 콘크리트 구조물에 화재가 발생했대요. 그러면 이제 콘크리트에 이제 열화하고는 약간 틀리잖아요. 열화 현상을 쓰기는 좀 뭐한데 열화 현상을 개념대에 써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보면은 이제 이 화재가 발생한 손상 평가 방법 보수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219에 이제 그 폭렬에 대한 거를 제가 좀 넣어놨어요. 그래서 219번 한번 보실까요? 219번? 잠시만. 219번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쳐버리죠 뭐. 219번.
아, 아직 참, 요거는,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219번이 지금 현재 안 나왔어요. 이게 이제 268문제 중에 219번인데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지금 127번까지인가? 이렇게, 건설안전은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근데, 요거를 제가 왜 켰냐면, 여기 보시면, 그, 202번을 보시면, 자, 보세요. 잠시만요. 202번을 여기를 보세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 다 그 237번까지 다 해서 올려놨어요. 여기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까 몇 번이었습니까? 200. 좀 헷갈리네요. 잠깐만요. 메인방에서 219번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뭡니까? 202번에 이제 219번으로 가는 거예요. 219번. 자, 보세요. 이제 219번. 자, 벌써 219번이 214번이고 제가 다 올려놨으니까요. 이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좀 빨리 가서 자, 여기서 멈출게요. 자, 보이시죠? 이제 콘크리트 폭렬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뭐냐? 폭렬이란 스폴링이란 고강도 고내구적 고성능 콘크리트가 화재 시 급격한 고온에 의해서 구조체 표면이 심한 폭음과 함께 방리 탈락되는 현상을 말한다. 딱 정확하게 적어주시고요. 그죠? 고온, 고함수율, 낮은 물바인 더비, 고강도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트 얼마부터입니까? 45메가파스칼부터잖아요. 450kcal per 제곱센티미터. 킬로그램 per 제곱센티미터죠. 45메가파스칼로 다 이제 통일을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다 이제 메타로.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 다 밀리미터로 하지 않습니까? 슬럼프도 밀리미터, 210mm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하잖아요. 180mm, 180mm 뭐. 150mm 이렇게 하잖아요. 미리로 통일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뉴턴 퍼 밀리미터면 이제 45메가파스칼이잖아요. 그렇게 보시고 이제 제가 그런 내용 잠깐 터치해 드렸고요. 언급해 드렸고 내부 수증 기압이 이제 콘크리트 인장 강도보다 큰 경우에 그때 이제 발생한다. 그래서 포결 현상 발생 메커니즘 이런 거 이제 그려 주시는 것도 좋죠. 그래서 영향 주는 인자는 뭐냐? 원인은 뭐냐? 고온이면 화재 선팽창 개수 높은 골재 팽창, 실리카 퓨움, 비분말 결합제 콘크리트를 사용한달지 낮은 물 바인드 고함수율은 수증기가 상승되거나 중량함수율이 5% 이상인 거 내부 수증기압이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가 클 때 기둥, 보, 양단 구속 시 뭐 이런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넘기면 너무 많이 넘어갔네요. 죄송합니다. 219 어디 있나요? 그러면 이제 여기 방지 대책이 있죠. 그러면 여기까지 다 읽어드릴게요. 재료는 함수율 관리해야 되고 섬유제를 같이 믹싱해 주는 게 좋답니다. 배합은 이제 허용 범위의 물 바인더비를 관리를 해주고 시공은 이제 피복 두께 적정한 관리하고 증기방출구를 설치하고 내화 도료를 도배해주고 그리고 스프링클러를 시공해주고 소화기를 배치해주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요 내용이 이제 202에 있어요. 202번에 이제 건설안전기술사 유튜브에 202번입니다. 그래서 활용을 좀 하시라고 제가 홍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영향을 주는 인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평가 방법, 이렇게 콘크리트 화재 발생의 평가 방법, 보수 방법에 대한 대책을 제가 이제 좀 찾아놨어요. 그러면 이제 잠깐 읽어드리면 이제 그 찾아서 것들 이제 말씀을 드리면 화재 온도가 이제 700에서 1200도씨랍니다. 화재 온도가 보통 건물의 화재 온도는 시설물에 이제 화재가 발생하면 700에서 1200도씨 정도 되고요. 이 노출된 콘크리트 강제 등은 이제 주요 구조 재료의 이제 물리적 화학적인 변화를 유발시키면서 부재 변형, 그다음에 파손, 펑 터지잖아요. 이게 터지거든요. 그러면 이건 교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생겨요. 뭐 이렇게 무슨 뭐 시트로 감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아예 그냥 교체를 해버려야 되는. 저희도 이제 그런 현장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교체를 해버렸는데 교체하는 게 제일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PC 슬라브 뭐 이렇게 PC 기둥 이렇게 기둥이나 이런 걸로 돼 있었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게 더 나았죠.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수를 해야 되는지 또
다시 한번 말씀 다시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이제 진단이 이제 되겠죠. 그래서 화재로 인한 거는 수명이 단축되잖아요. 이 구조물의 수명이 단축된다. 정말 뭐 100년 가까이 된다는 것도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고, 수명이 단축된다. 원래 상태는 100년까지도 간답니다. 그런 강제의 강도가 이제 상실된다. 마감재가 파손되고, 마감재 파손, 마사능재가 파손되고, 인명이나 재산상 손실이 있을 수 있죠. 재산상 손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500도씨 파손 깊이와 이제 500도 그 화재 지속 시간에 따라 콘크리트 파손 깊이를 또 적어주는 게 또 좋거든요. 그러면 이제 80분 800도씨, 그러면 이제 0에서 5mm 깊이 손상이 유발된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0분이겠죠. 90분. 90도시면 이제 90분이면 1000도씨. 그리고 이제 15에서 25mm 정도 깊이 손상이 유발되고, 180분일 때는 1100도씨. 그리고 이제 30에서 50mm 깊이 손상이 유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 강도와 어떤 화재 온도에 대해서 이제 써놓은 것도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도 적어주시면 좋죠. 성능 저하 현상이 일어나고, 변색, 균열이 발생하고, 박리, 이런 표면 박리가 날 수 있잖아요. 나죠. 고온 균열, 고온 가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에 있는 그 수증기압이 수증기압에 의해서 이제 폭렬이 발생하는 거죠. 뻥 터지는 거죠. 그래서 가해에 대한 시멘트 형화체가 변질되고 강도가 저하되고 중성화가 발생한다. 중성화. 중성화도 발생되는 거죠. 중성화. 변색, 균열, 성능 저하, 그 다음에 박락, 표면 박락, 수증기압 때문에요. 수증기압설이라고 하잖아요. 내부에 있는 이제 수증기압에 의해서 폭렬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철근이나 PC 강제 등의 성능도 이 성능 저하에 이제 철근하고 PC 강제도 같이 성능이 저하되겠죠. 그래서 또 어떤 대책이 뭐냐, 이제 화재 경우는 대책으로는 보강을 전제로 필요할 때가 많은데, 보수 대책을 이제 선정해야 되겠죠. 보수 대책 어떻게 할 것이냐. 약화된 콘크리트는 이제 제거해버리고, 제거하는 방법도 있죠. 제거. 그 다음에 중성화된 부분도 제거해야 되고, 가열 온도가 200도씨를 넘으면 품질 저하가 진행되고, 500도씨에 달하면 2분의 1까지 이제 그 강도가 저하됩니다. 품질 저하, 강도 저하, 품질 저하.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내부 강제, 이제 가열 변질 이전에 이제 콘크리트 자체 열화가 먼저 발생하게 되는데, 내부 강제의 온도는 이제 500에서 600도씨까지는 강제 변질이 발생한대요. 500에서 600도씨, 500도씨에서 600도씨. 강제의 경우 강제 변질이 발생한다. 이런 것들도 간단하게 터치를 해주시면 좋고, 이제 평가 방법이잖아요. 평가 방법. 그러면 이제 기본조사가 있고, 비파괴 조사가 있답니다. 비파괴 조사. 현장 비파괴 조사. 그러면 이제 기본조사는 화재의 이력, 크기 추정하고 피해 피해 범위나 손상 정도를 판단하고, 비파괴 조사는 뭡니까? 이제 결합, 손상 조사. 글씨가 이쁘게 안 써지죠? 그 다음에 변형 조사, 콘크리트 강도, 시미트 엠마로 비파괴 시험 하잖아요. 강도.
초음파 탐사도 하게 되고 뭐 새 장비로도 이렇게 판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아 시험을 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슬라브는 이제 좀 제외를 시키고요. 어떻게 손선 등급별로 이제 한 세트 3개 평균에서 이제 뭐 80% 이상 돼야 된다. 75% 이하면은 안 되잖아요. 75% 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성화에 대한 부분, 콘크리트 중성화, 콘크리트의 중성화. 그 다음에 재료 시험을 하겠죠. 콘크리트 강도, 이제 코아 채취해서 의뢰 시험 한다든지 중성화 시험하고, 아까 말씀드린 강제 같은 경우는 용접 전달부에 이제 열 손상이 감안해서 충분한 이제 동일하게 이제 크기로 해서 한 세트. 이것도 이제 강제도 똑같습니다. 한 세트 3개 이제 비파기 검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수 보강 방법을 이제 하시죠. 보수 보강 방법, 평가 조선 이렇게 하고, 보수 보강 방법, 보수 보강. 왜 이렇게 오늘 많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제가 잘 못 쓰고 있나요? 딴 때는 이렇게 잘 고정이 됐던 것 같은데. 보수 보강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이제 보수 보강 방법이 이제 국부 치환, 국부 치환 방법, 국부 치환 공법. 콘크리트를 국부적으로 제거해요. 그래서 어떤 무기질이나 유기물 접착제를 이용해서 치환하는 거죠. 접착제 치환. 그 다음에 손상 변이가 자꾸 경미할 때 이렇게 하고, 표면 처리 공법. 어떤 이제 균열이 있잖아요. 균열이 있으면 균열선을 따라서 페이스트, 저 표면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이제 피막을 형성해 주는 거예요. 피막 형성 공법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균열 폭이 이제 0.2mm 이하일 때 이 경미한 균열 보수에 사용한답니다. 그래서 충전, V커트, U커트, V커트, U커트. 해서 이제 뭐 어떤 주입제를, 어떤 그 수지나 이런 팽창성 몰탈 있잖아요. 이걸 충전시켜주고, 경화 후에는 이제 그라인딩으로 이제 표면을 마무리해 주는 거죠. 균열폭이 이제 적고 주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제 구조체의 강도 회복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 3번이었고, 4번은 이제 뭡니까? 주입공법, 표충주, 그잖아요. 표충주, 주입공법. 그래서 이제 균열선을 따라서 한 10에서 30cm 간격으로 이렇게 이제 그 파이프를 이용, 동파이프나 이런 거 해서 이제 주입하는 에폭시 수지, 저점성 에폭시를 주입하는 거죠. 에폭시 주입. 아유,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균열 보수할 때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참고로 보세요. 빅스 방법이라고 있더라고요. 빅스 공법. 이거는 이제 고무튜브에 압력을 가해가지고 균열 심층부에 이제 충전 주입하는 공법이고, 균일한 이제 압력 관리가 용이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스트 스트레스 이런 공법이 텐션으로 당겨주는 거. 포스트 텐션 방법이 PC 강제를 사용해서 열화된 빔에 스트레스를 이제 가하고, 스트레스를 이제 동입하고 인자 응력을 감소시켜서 균열을 축소하는 그런 용도하고, 압축력을 주어서 이제 규조물 내화력을 증진시켜 주는 거죠. 그다음에 박리 및 표면 붕괴에 대한 보수공법, 죄송합니다. 글씨가 오늘 엉망이네요. 공기연행 몰타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켓팅도 있고, 공기연행 몰타도 있고, 프리팩트 콘크리트도 있고, 새로운 콘크리트로 대체해 주는 것도 있고요.
보강공법으로는 이제 뭐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보수공법이었고, 보수하고 보강이 틀리잖아요. 그죠? 보강은 이제 어떤 정말 이렇게 내화력을 증진시켜주는 어떤 그런 것잖아요. 그래서 보수하고 보강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보강공법은, 뭐가 있냐? 그냥 강판 부착 공법. 이거는 이제 부재치수가 작은 구조의 국부적인 보강을 하는 공법이고, 균열 부위에 이제 강판을 대고 앙카를 이제 고정시켜 주는 거죠. 앙카 고정. 그래서 이제 접촉 부위에 에폭시 수지로 이제 접착해 준다. 그다음에 프리스트레스. 퍼스트는 이제 나중이고 프리는 미리 해주는 거잖아요. 균열의 이제 균열의 직각 방향으로 해서 PC 강선을 배치해 준다. PC 강선 배치. 강선 배치해서 이제 긴장을 시켜준다. 구조체 균열이 깊을 때는 이제 주입공법과 같이 이제 병행을 한다고 합니다. 주입공법 병행. 그 다음에 이제 강제 앵카 공법. 꺽쇠형 앵카가 있어요. 꺽쇠형 앵커. 이런 강제 앵카를 이제 균열을 가로질러서 설치해서 보강하는 공법이고, 시멘트하고 수지 몰탈을 이제 렉에 이제 주입 정착한다. 이런 게 이제 그 보수 보강 공법이겠습니다. 자, 이제 되셨죠?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나고 마지막 대망의 6번입니다. 대망의 6번. 자, 강교조립 순서입니다. 강교조립 순서. 자, 지금 1시간 넘었습니다. 이제 요거 빨리 처리해야 되겠고요. 요 강교조립을 제가 이제 사실 많이 안 해봤거든요. 이건 안 해봐가지고 제가 이제 문헌을 찾은 그대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가설공법 종류. 지금 이게 아예 안 나오고 있었습니까? 어떻게 큰일 났네. 어떻게 아우 큰일 났네. 배터리가 나가버렸어요. 어떡하냐 이거. 야, 이거 큰일 났네. 자, 그러면 이거 라디오 방송 되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배터리가 나간지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정말 어디서부터 끊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죄송하고요. 강교 아무튼 조립 순서 이제 얘를 좀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떡하나. 지금까지 그러면 이게 안 쓴 대로 다 못하고 있어. 얘를 좀 이용하겠습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나 이거 정신 오늘 하나도 없네요. 그 강교 조립 순서 일단은요. 강교 공법에 대해서 이제 정의가 있으면 여기 써놓은 거 보이시죠? 고강도 및 고연성을 갖는 재료 특성, 그리고 공기를 단축할 수 있고 품질 관리가 용이하고 보수가 용이하고요. 공장 도장 전에 설치해서 현장에 현장의 그 재원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조립 확인 검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무응력과 응력 가조립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무응력 가조립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제작 부재나 설계 도서와 일치를 확인하고 치수 검사를 하고 캠버 이렇게 소음이 있잖아요. 그런 거 조정시켜주고 설치 전 검측을 해주고 시공 어떤 착오를 개선해 줄 수 있고 현장 설치가 용이하고 이제 이런 부분 이제 가조립을 생략할 수 있는 거는 컴퓨터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나 레이저 측정법이 있고 가조립에 대한 정밀도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조립의 이제 순서는 이제 그라운드 마케팅을 먼저 하고 서포트 세팅을 한답니다. 그리고 비지박스 이제 뭐냐면 이제 박스 거더를 배열하고 세팅하고 가로보 세로보를 조립하고 각종 볼트를 체결한 다음에 가조립에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교 가설공법의 종류는 크레인이나 윈친 압출 장비를 사용을 하는데
크레인은 이제 육상 같은 경우는 산악 케이블 크레인, 평지는 자주식 크레인을 사용하고, 해상은 플로팅 크레인, 데크는 이제 대릭 크레인을 사용하고, 윈치를 사용하는 공법, 압축 장비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안전 대책이 뭐가 있냐, 그러면 이제 집안 지내력이 약하면은 이제 전도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낙하 비례에 대한 그런 추락도 위험도 조심해야 되고, 조립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작업 조립 해체에 대한 계획서 이런 것들도 필요할 거고요. 위험성 평가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 중량물 작업 계획서도 있어요. 과부하 방지 장치나 브레이크 확인, 공가 방지 장치, 비상정지 장치 이런 것들, 와이어로프 이제 폐기 기준이 준수되고 있느냐 확인 꼭 하셔야 되고, 안전교육 당연히, 강풍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교기 때문에 뭐 1mm 1시간 1mm 1시간 1mm 적설량, 뭐 1cm 적설량, 그 다음에 뭐 그 지진 사이상 이건 없잖아요. 일반 그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강교에 대한 거는 이제 그 평균 풍속이 10m/s 이상이냐 이런 거 확인해 주시고, 작업 중지에 대한 부분. 아무튼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아니 중간에 어떡하냐 진짜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해요. 이거 배터리가 나간지도 모르고 또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너무 죄송해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4교시까지 했고, 제가 막 라디오 방송으로 한 게 있어요. 어디서부터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그 의미가 다 전달됐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아무튼 건강하시고, 엔딩 이렇게 짧게 마치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고요. 합격하시고 면접도 한 번에 합격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